뉴스 정면 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 승부 시간입니다. 2021년 새해에도 여야를 대표하는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전화로 이렇게 인터뷰한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들 양해 바라고요. 두 분과 올해 들어 첫 방송인 것 같은데 저도 뭐 2주간 자격리하다가 와서 예. 자, 두 분 뭐 덕담이랄까요? 뭐 청취자 또 국민 여러분들한테 2021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희망이랄까요? 일단 한마디씩 하고 가죠. 여당 의원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당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절감했던 작년 한 해였습니다.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법과 제도 그리고 또 진짜 정치권이 채워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깨닫게 해준 작년이었습니다. 예. 그런 다짐 말씀드리면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고 소중한 일상 되돌려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국회에서도 우리 정치권도 특히 집권 여당이 책임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렇게 되겠죠. 박성중 의원님. 네네. 지난 2020년은 신지의 해였습니다. 정말 어려웠던 한 해였고요.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어려웠고 또 정치는 강풍노도의 시대로 상당히 진짜 어려웠습니다. 올해는 신소의 해입니다. 신소의 해.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바닥을 찍었으니까 반등할 그런 기회만 남았고요. 무보 천리로서 정말 소걸음으로서 성큼 천리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코로나도 종식되고 또 우리 선거도 시장 선거도 이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었는데 이재정 의원은 대통령 신년사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요약하자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절실한 가치 세 가지로 이야기해보면요. 회복, 그리고 또 포용, 도약의 한 해를 말씀하셨는데요. 예. 통상 신년사를 통해서 모든 분야에 걸친 이야기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각 분야의 어떤 계획이라는 것이 이제 평소에도 분리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지만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맞닥뜨렸던 우리의 현실 그리고 또 일부나마 극복했던 어떤 상황들을 한개로 엮어보면요. 예년에 비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각 분야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K방역으로 상징되는 어떤 국민의 노력들 그것들이 바로 어려운 상황에서였지만 OECD 국가 중 이제 최고의 성장률을 어쨌든 그 지표상으로 보이는 등등의 결국은 국민의힘에 기댄 것이라는 국민께 돌려드리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가장 아픈 부분이 더 드러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나마 우리의 공적 의료 체계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감당할 수 있었던 수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회 안전망 그리고 고용 안전망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시대적 과제가 있었고 그 지점들을 조목조목 좀 짚어서 격차 해소, 주거안정 등을 통해서 결국은 민생 회복의 길이 우리 국회든 그리고 정부 여당의 정책 역량 강화를 총동원해서 이뤄낼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저는 이런 전 세계적 기후 이상이라든지 새로운 전염병의 발생 등을 즈음해서 우리가 앞으로만 바라봤던 이제 발전 위주의 효율성 위주의 사회에서 결국은 천천히 가더라도 행복한 사회를 위한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을 또 대통령 역시도 지적하신 것 같아요.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기후변화의 적극 대응은 물론이고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우리 산업의 발전의 예. 지점들도 되짚으면서 무엇보다 한반도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결국은 위기 극복에도 그리고 또 새로운 도약에도 중요한 과제라는 점도 한 번 더 예. 강조했습니다. 회복하는 한 해 그리고 포용적 성장을 통해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것에 많은 국민들도 응원 주시고 예. 계십니다. 근데 보수 언론과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는 너무 자화자찬한 신년사가 아니었느냐, 사과와 반성은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던데요. 네네. 네. 아니 이재정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OECD 국가 중 최고 성장률 이런 얘기를 언급한 것들을 두고 정말 국민의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 지표만으로 자찬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식의 얘기들을 하셨는데요. 예. 제가 언급했다시피 그러한 수치를 보일 수 있었던 것, 부족하지만 K방역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 동력이었고 예. 국민이 합의해주고 우리가 지탱해온 공공의료를 비롯한 사회 공적 시스템이 버텨준 덕분이라는 지점들을 얘기한 겁니다. 수치나 지표 그런 것들을 불어 과장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서민의 불편한 일상이나 오늘의 어려운 사정들을 외면한 것도 아닙니다. 국민께 그 성과를 돌려드리되 그럼 국민께 돌려드려야 될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했다는 점 다시금 강조해 드립니다. 박성중 의원님은 대통령 신년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좋은 점은 우리 이재정 의원이 다 지적했으니까. 예. 저는 비판적인 부분만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인데 입법 독재에 대한 문제, 또 K 방역에 대한 실패인데 홍보에 대한 과잉 홍보에 대한 문제, 북한 맹신에 대한 문제 이런 관련해서 반성과 사과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희망사항과 장밋빛 정만만 들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차원이 있고요. 예. 그에 곁들여서 김정은 신년사만 보더라도 경제는 제약이다. 자성의 어떤 목소리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것은 정말 실망이라는 말씀을 우선 첫 번째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번째는 자영업자가 거의 죽고 있습니다. 예. 김정은은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아직도 북한에 대한 구호는 그대로 하고 있고 메아리 없는 독백만 자꾸 넘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신년사는 눈 감고 귀 담은 신년사다.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많이 지적하고 싶지만은 그 정도 선에서. 예. 근데 대통령 신년사도 그렇고 이재정 의원 이야기도 그렇고 K방역을 굉장히 성공 요인으로 꼽았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K방역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K방역 관련해서 완전히 실패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나 K방역 관련해서 우리보다 월등히 잘하는 대만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뉴질랜드 이런 관련해서 너무 우리가 가대 포장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K방역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이걸 성공이라 대단하기는 이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입법 독재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건 대통령 문제가 아니고 국회 문제 아닙니까? 국회 문제 관련해서 예. 지금 국회에 민주당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민주당 이 국회를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 한마디, 청와대 한마디면 그대로 180명이 나서서 그냥 통과시키니까요. 예. 작년에 있었지만은 공수처법이라든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사건 조정, 국정원법, 또 임대차 3법, 또 기업규제 3법 한마디에 그대로 다 통과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예, 결국 입법 문제도 청와대의 책임이 아니냐 이런 말씀 같은데 여의도 출장소란 표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정 의원님. 너무 자주 말씀하셔가지고요. 그것이 날카롭게 들리거나 무겁게 들리지가 않네요. 사실 예. 비판의 지점들은 정교할수록 상대를 더 아프게 하는데요. 조금 아쉽고요. 무엇보다 지금 나열하셨던 여러 가지를 공정경제 3법이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검찰개혁법이든 간에 기억 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 대선 때 그리고 또 올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의 일부입니다. 예. 그리고 그 공약에 동감하시고 그 주문을 하신 국민께서 180석이라는 정말 무거운 책임감의 의석을 주신 거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되었다라는 것은 야당에서 손쉽게 비판하시고자 또는 정쟁적 용어겠지만 실상은 국민의 요구라는 점 야당도 같이 받아 안으셔서 하실 때는 훨씬 더 국민적 울림이 야당을 통해서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예. 180석 용어 절대 그런 용어 아닙니다. 예. 예. 박성중 의원님. 네네.
비판을 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는데 세 가지 중에 아까 K방역하고 입법하고 북한 맹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네. 오늘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뭐 북한 얘기가 당연히 나왔는데 네네. 남북 관계는 어떻게 그러면은 앞으로 올해는 어떻게 좀 바꿔야 된다고 보고 계세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북한의 이번에 대통령 메시지를 보니까 우리 국민 정서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북한이 지난 6월 달에 보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또 9월 달에는 공무원 비사시켰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또 신년사에서는 핵개발 그대로 나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런데도 우리 정부, 문정부는 계속 북한에 퍼주겠다는 쪽으로 뭐 나가는데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서 20억 원 상당의 코로나 물품 승인을 했는데도 지금 북한이 안 받아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구애도 지나치면 스토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번에 1월 9일 날 김정은 그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사업 종합보고를 했습니다. 남북 관계도 남한이 잘해야 조건부가 돼야 자기들이 실제 못하고 있는데 남한이 더 잘해야 주겠다는 이야기고 미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떤 희망을 포기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어떤 그걸 하면서 뭐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은 그대로 나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예. 우리도 북한에 너무 굽히지 말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말하고 뭔가 당당하게 협상을 해야지 이렇게 퍼주고 굽히고 해서 결코 얻을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호주의 원칙도 있으니까 주고받는 예. 좀 됐으면 좋겠다. 조금 강경책으로 나가도 되겠다 이런 말씀 같은데. 네. 예. 여당 반론 있습니까? 강경한 협상이 서로 왔다 갔다 네. 있는데 너무 유연하게만 나가니까 문제가 있다. 예. 외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반론하세요? 네. 그 당당한 자존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냥 특정 정치 세력의 단순한 자기들 세력만을 위한 자존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전쟁 직전에 한반도를 이 정권에게 물려줬던 게 바로 입니다. 예. 혹시 지금 그 오디오 상황 괜찮은가요? 예, 제가 잘 안 들려서. 저희는 잘 들리는데 지금 잡음이 조금 섞여 있는데 잠시만요. 예. 예, 다시 말씀해 보시죠. 네, 예. 바로 그런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켰던 정치 주체가 어떤 반성도 없이 그저 하나의 그냥 레토릭으로만. 지금 잡음이 너무 섞여서 예. 저희가 끊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 네네. 예, 잠시 끊고 기다려주세요.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예. 특정 정치 세력의 뭐 한반도 상황을 악화했다고 우리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잘했는데 이제 남북 그 협력 사무소도 폭파해버리니까 돈도 엄청나게 들이는 사업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외교 관계라든지 국방 관계는 우리가 강해야 협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좀 세게 나가야 저쪽에 서로 강원양맹이 있는 것이지 약하게 나간다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이 의원님. 네네. 예. 제가 예. 아까 잠시 우리 박성주 의원님 말씀을 못 듣긴 했지만 비슷한 취지의 예, 평소와 예. 비슷한 취지의 말씀이셨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전쟁 직전에 한반도를 만들어 놓은 10년 보수 정권의 반성도 없이 외교적 문제에 있어서 사사건건 발목 잡기로 일관해온 시간들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그 문제부터 되돌아보셨어야죠. 외교도 그리고 또 대북관계도 현명하고 정치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저 정치적 구호만으로 계속 일관해 오시다가 전쟁 직전까지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한판 승부를 통해서 자존감을 드세우실 생각입니까? 자주라는 상황은 북한과도 그리고 또 어느 나라의 외교와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은 굳건하게 드세울 생각이고요.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 그리고 국민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고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늘 우리 국민의힘 정치 세력들 늘 하셨던 말씀인데요. 그저 발목 잡기 위한 발목 잡기가 아니라 위기를 함께 타개하기 위한 노력에는 박수도 쳐주시고 그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에서 지금의 오늘의 일상까지 되돌려 오는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의 북미회담 그리고 또 최초의 남북미 회동 이것을 이벤트라는 말로 깎아내리기 바빴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지속적 노력 하에 이루어진 일들이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관계 개선을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결국은 전쟁이라는 파국적 상황은 막아나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에 있어서도 궁극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의 단일한 목소리로 대한민국 평화를 최상의 이익으로 두는 그런 외교적 노력이 급합니다. 우리 야당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성중 의원이 지적했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여당의 반론 들어봤고요. 지난번에 이낙연 대표가 그 사면 언급해서 조금 시끄러웠었는데 그래서 오늘 대통령 신년사에서 그 부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나오지 않았고요. 조만간에 대통령이 기자들과 함께 또 신년 기자회견을 열린다는데 그때는 뭐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또 답을 안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사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정답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십니까? 저희는 당연히 찬성하죠. 예. 지금 OECD 35개국이 있지만은 대통령 2명을 구속하고 있는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이제는 OECD국에서 거의 10위권 안에 들어가는데 국격이 있는 문제죠. 예. 두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80세고 69세 고령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1년 3개월, 박근혜 대통령 3년 10개월을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예. 살 만큼 살았다. 이제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여론들도 보면은 최근에 오마이뉴스의 1월 6일자 그 리얼미터에 보면은 찬성 반대가 거의 같습니다. 47.7, 48. 예. 이런 관점에서 지난번 1월 1일 날 이낙연 대표가 이걸 한번 언급했다가 예. 여러 가지 많은 찬반 넣어가지고 있으니까 살짝 끌어들였는데 제가 보기로는 일단은 대통령의 어떤 어려운 거지만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하고 또 요사이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의 어떤 분리 어떤 사면 이런 것까지 하면서 야권 분열의 어떤 선거용으로 반드시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에서 나온다 이런 말. 나올 것 그렇게 예측하시고. 네. 그런데 지금 만일 그 야당이 원하는 대로 두 대통령이 사면이 되면 전직 대통령들 국민 통합이나 분열 해소에 도움이 되겠느냐? 오히려 사면에서 더 분열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여론이 오마이뉴스 방금 내가 떨렸습니다만은 두 개 다 팽팽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고령이고 살 만큼 살았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통합의 차원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오마이뉴스의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이재정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박 의원님께서 OECD 10개국 중에 대통령 2명 구속하고 있는 나라 없고 국격이 말이 아니다 하셨는데요. 대통령 2명이 정말 감옥에 갇혀야 될 만큼 그 정도로 국가를 운영했던 것 자체가 정말 국격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대통령을 단죄했던 것이 국민의 노력이 국격을 그래도 드높였고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었던 국민의 노력이 국격을 그나마 돌려놓았습니다. 예. 사실 두 대통령의 죄책은요, 그저 개인 범죄가 아닙니다. 개인의 범죄도 아니고 개인에 대한 피해 범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 당에서 정리했던 입장, 사과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사과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적인 반성, 그리고 또 정치 함께 부안해동했던 정치 세력의 반성도 함께 부대돼야 됩니다. 사회 통합이라는 것은요, 누구 봐줄게 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게 좋다는 게 통합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다시 돌려놓는 과정에 아프지만 그 진통을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겪어내는 과정 안에서 그런 개혁적 성과를 이뤄가는 과정 안에서 통합도 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사면론이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대통령께 기자회견이면 질문은 할 수 있지만 지금이 사면을 논의해야 될 때라서 질문이 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정치권의 성급한 논의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무엇보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그 요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국민 정서를 비롯해서 그리고 또 무르익은 전후 사정에 대한 모든 판단이 총괄적으로 감안이 된다는 점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당대표의 워딩으로 이게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점에 대한 유감도 함께 말씀드린 거고요. 예. 늘 통합이라는 이야기를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데요. 사회 통합이라는 것은 그러게 물 흐르듯이 웃으면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 때로는 진통을 겪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치열하게 논의하고 논쟁하고 극복해내가는 과정에서 통합은 만들어지는 예. 겁니다. 무엇보다 정치 세력 간의 통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하고 반성하고 또 노력해서 개선시켜야 될 시스템적 개혁이 완성될 때 그것들 사회적 논의를 공방을 지속하면서라도 노력을 하면서 타협해 나가는 것이 통합의 과정입니다. 지금도 개혁의 과정이 통합의 과정입니다. 예. 제가 한마디 더 이야기하고 하십시오. 싶습니다. 예. 지금 감옥 갔어야 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기준을 그대로 들이대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예를 들어서 조국 사건이라든지 울산 그 선거 사건이라든지 또 김재수 사건이라든지 월성 1호기 사건이라든지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 한다 보면은 그렇게 들이대면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재명이 미사 요구를 많이 써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요. 법적인 판단을 좀 하시죠. 정치적 언급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민 통합을 기하고 이제 4년도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면 지금 그걸 그대로 역으로 들이댄다면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보복으로 인해서 구속됐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그게 크다고 봅니다. 아하. 정치적 보복이 아니면은 예전에 저 두 분 전직 대통령 군사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20년도 넘게 받았지만은 2년에 거의 다 파면이 됐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네네. 예. 그까지 내가 이름을 떨미기는 좀 그랬어요. 예. 그래, 알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3년 10개월 동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너무 심하다. 예. 자, 이재정 의원님. 그런데 지금 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사면적으로. 근데 민주당에서는 조금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당내에서도. 이게 당내 갈등의 여지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걸 정치적 공학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마시고요.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의견을 같이 한다는 건 다시 이야기해서 지난 탄핵의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도 답하고 있지 못하는 방증인 거죠. 게다가 지금 박 전 대통령 얘기하시는데 아직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상의 사면권도요, 확정된 죄에 한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기 뭐해서 생략합니다만은, 무르익지 않은 여러 가지 국민 정서, 그리고 또, 사면 대상자의 어떤 반성과 또 시스템적 개혁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예. 제가, 잠깐만요, 박 의원님. 네. 제가 네네. 두 분하고 이게 지금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네네. 주제가 뒤에 많이 남았는데 앞에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요. 자, 이제 3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4차 때는 전 국민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야당은 또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당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당 먼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네, 지금 여론조사 등 지표에서도 국민들이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보다 많이 원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어떤 의견들의 규합이 더 많다가 아니라 지난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한 효과에 대한 체감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되고 있는 설전에 지급될 것이 선별지급을 통한 어쨌든 구조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우선적 복구를 위해서 이제 세금이나 여러 가지 재정 상황들을 고려한 지급이 있지만 다음 재난지원금은 지금 만성적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느라고 고생하고 계신 전 국민에 대한 지급이어야 하고 이 부분은 분명히 선별적 지급보다 훨씬 더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드러났다고 봅니다. 예. 그런 의미에 저는 선거 상황을 자꾸 야당께서 언급을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늘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없는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선거 때문에라는 핑계를 이유로 해서 모든 방식의 정부 정책의 집행은
중단되어야 마땅합니까? 지난번 고교 무상교육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선거공학적으로 바라보시기보다는 국민께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야당도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은 결코 여당에게만 공이 돌아가고 점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성적표를 함께 올리기 위해서 정말 국민께 점수평가를 받기 위해서 여야가 공이 힘을 합한다면 함께 힘을 합한다면 그건 야당에 대한 예. 되려 후한 점수를 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 여당은 당연히 선거용이 아니라고 합니다만 이게 또 묘하게 시기가 1차하고 4차는 전국민 2차 3차는 선별인데 1차 4차 때 또 선거 앞에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오해는 또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매해 선거가 있습니다. 예. 이런 대한민국에서 정책에 대해서 모두 그 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식하지 않는 여당이어야 되고 그런 탓에 오히려 의식했더라면은 저희가 조정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런 오해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지만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요. 적기 집행이 중요하고 준비를 위한 시간을 가늠한다면 선거에 대한 유불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예. 혹시 아까 이재정 의원이 한 말씀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형이 확정돼야 사면을 할 수 있다 이런 관련인데 법불비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형이 2개였습니다. 하나는 예. 선거법, 하나는 다른 직권남용인데 예. 선거법은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피고인을 좀 더 유리하게 해석한다면 규정은 불비하지만은 충분히 사면 관계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3차 지원금이 오늘부터 지금 지원되고 전반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4차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선거와 관계없다면은 내년 선거 끝나고 나도 충분하죠. 아하. 지금부터 군부를 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고 지난 1차 지원금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이번 4차 지원금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자고 이렇게 분부를 떼는 것 자체가 작년 4월 총선의 대잡이다. 악몽이 그대로 다시 나온다. 이런 말씀에서 저희들은 걱정하고 또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은 3차 재난지원금은 뭐 선별로 가더라도 만일 4차를 전 국민에 가더라도 4월 이후로 그러면은 지급을 그렇죠. 해라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럼 4월 이후로 지급했을 때는 전 국민 지급에 찬성하는 겁니까 야당은? 아니 그때 가서 이제 논의해서 전 예. 국민이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이 어떤 코로나 관련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죠. 예. 그렇지만 지금부터 언급을 해가지고 지금 1월달에 3개월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에 계속 이렇게 이 어떤 바람을 넣어서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선거용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선거 얘기 나왔으니까 이 보궐선거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보궐선거 이야기는 저희 다음 주에 두 분 모시고 다시 하죠. 다음 주는 아마 스튜디오로 모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상황 봐가면서. 네, 오늘 상황이 나아지길 바랍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